먼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발표자께서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먼저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그 문화가족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천구 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세희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저희가 한 13년 넘게 저희가 이제 사비로 지역에 있는 많은 공연들을 했었거든요. LG연령 공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서민들 40대 이상 넘으신 분들은 문화예술 공연 크게 안 봐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예술에 같은 거 오시지도 않고, 그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이세희 교수님이 이제 가을에 구미 경제살리기 토론회를 하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 감명을 받고 딱 두 가지를 실천했었어요. 그때 당장 공대 학생들을 위한 레슨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대 학생들에게 악기 지급하고 뭐 밥값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작년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걸 떠나서 당장 해야 될 게 뭘까 싶어서 그랬고, 그때도 4차 산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그때 미국 회사 구글 주식하고 엔비디아 주식하고 넷플릭스 주식을 그때 샀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서민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교수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문화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희의 오피니언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가장 큰 고민은, 그러면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저희가 10년 넘게 고민해 보니까 대학생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각계각층의 많은 사회인들이 가장 쉽게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500명이든 100명이든. 그래서 한 500명이 참여를 했다. 한 사람이 3,000원씩을 그 통장에 집어넣고 그 예산이 몇백만 원이 모여졌을 적에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거든요. 문화를 살리려고 공연을 많이 해보니까 공연 끝나고 나면 다 흩어져버려요. 문화도 안 커지고. 그래서 질문은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금호공대가 이제 국립되니까 그 학생들을 위한 한 3,000원이라도 자발적으로 자동 이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위원회를 100명도 좋고 300명도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 문화를 그래도 이세희 교수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잘 아세요. LG에서는 또 최선호 국장님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기숙 교수님이나 금호공대에서 저희에게 힘을 좀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안건이 가능한지, 또 문화에 대해서 교수님의 그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대주제가 행복한 구미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만 발전하는 도시보다는 행복 지수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살 때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녁에 공연을 보고 주말에 공연을 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때, 산업화 시대에 살았을 때하고 또 다른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 행사들이 큰規模로 돼 있고 국제음악계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있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미공단이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공단이 되려면 사실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그 공연도 즐길 수 있고 예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연 행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큰 대공연, LG나 삼성에서 페스티벌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은 또 그냥 구경하는 공연이 아니라 같이 체험하는 공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별로 소공연장이나 전시관 이런 것들이 구미에 많이 만들어져서 1년 내내 이렇게 즐기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대전이 엑스포를 유치하면서 10년을 도시 발전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더욱더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중에 뭐냐면은 그 대전천 주변에 일주일마다 계속 축제를 만들면서 시민들을 많이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구미도 좀 그렇게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혁신단 그것이 좀
혁신단지 1단지에다가 구조고도화 사업하고 재생사업 할 때 군데군데 그런 시설들을 많이 유치하기도 하고 노력을 해왔고요. 저희 이제 금호공대 이제 학생들을 동아리라든지 이런 RC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유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공연 예술도 해본 젊었을 때 즐겨봐야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또 공연 예술을 하다가 공단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그 생활을 즐기면서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행복한 도시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학교부터 이제 추진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 고조금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를 않고 예술인들 위해서 지원이 많지는 않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요즘에 시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요. 크라우드 조금씩 돈을 모아서 투자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공연 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모금 운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연 비용도 되고 나온 수익금을 또 시민이 나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문화가족의 고총무 국장님이 좋은 제안하셨는데 우리 공연 예술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한다거나 앞으로 시에서 하드웨어나 큰 공연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작은 단위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그런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해주는 것이 오늘 대주제에 맞는 행복한 구미가 아니겠나.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민해보면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자. 예. 네, 저는 경북 미디어 뉴스 이술락 기자입니다. 이성희 교수님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최재근 교수님, 김종배 교수님, 또 대구에서 최현임 교수님까지 모시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고 또 일깨워 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김종배 전 한국예술사무국장님께서 꿈이 현실을 지치라는 그런 좋은 지적도 굉장히 감동 깊게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윤홍정 변호사님이 이런 기회를 시민들에게 주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희 교수님께 여쭙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자산업 도시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몰입하는 것도 역시 제조업 분야, 4차 산업 분야에만 올인을 하시는데 그게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저는 조금은 쉽게 말해서 한 5%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광 산업 분야, 아까 옆에서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교수님께서 좋은 대답해 주셨습니다만 관광 이 산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해외 여행을 한 번씩 해보시면 대박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아주 기초적인 이론입니다만 굴뚝없는 공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성희 교수님 같으신 분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시민들을 개봉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 분야에 6차 산업 이렇게 접목을 하시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극히 제한된 기업 농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할매만, 저도 뭐 할아버지입니다만 할매만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 스마트팜도 좋지만은 그거는 일부 기업 농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 구미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농특작물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구미를 대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특히 김종배 사무국장님이나 이세희 교수님 같으신 분이 앞장서가지고 또 우리 최대근 교수님 바람 잡는데 또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인근의 상주는 곡감입니다. 김천 포도, 뭐 자두, 성주, 참외 근데 구미 없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뭐 6천억을 올리니 4천억을 올리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아쉽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농특작물을 잘 개발하며 초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일손도 잘 이용할 수 있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사실 선산이 구미 도농 복합도시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산의 명산이 있습니다. 금오산, 비봉산, 선생산 그리고 그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혜 자원이 있는 곳이 구미인데 우리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공단 도시로만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비즈니스를 하러 오셨던 분들이 공단에 일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오셨으면 이 지역의 관광 자원도 같이 하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신라 전초지도 만들어져 있고 많은 관광 자원들이 또 인물 자원, 또 유적 자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활용도 못했고요. 국가산업단지 중에서는 우리 구미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패키지를 묶어서 산업단지 박물관이나 이 관광 이런 4대 명산, 또 강, 낙동강변, 유유문화, 이런 불교문화 이런 것까지 묶어서 관광산업으로 2박 3일, 3박 4일 패키지 코스로 만들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쪽에서도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에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산업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6차 산업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식물 공장의 경우에도 사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농작물도 말 그대로 특화산 그 산업을 그 생산물을 경작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도 고구마도 있고 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구미만 해도 쌀 가지수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 와가지고 공동 브랜드 만드는 것이 이렇게 추진했던 관여했던 것이 구미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쌀, 해평쌀, 무슨 쑥두리미 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공동 브랜드가 돼야지 가치가 있고 품질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6차 산업은 경작, 특화 작물 경작을 식물공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걸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 김천이나 자두라든가 포도가 와인이라든지 어떤 그 상품으로 개발됐을 때가 고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작에서 이거를 가공을 하려면은 그 가공 기술가 있어야 됩니다. 농민이 할 수 없어요. 또 가공을 하고 6차 산업이 마지막 단계인 서비스로 하려면 유통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농법인을 만들고 대학이나 연구소나 지자체가 그 뒷단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경북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6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농민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드는 노화된 분들이 어떻게 농사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을 만들려 하는 게 뭐냐면요.
고주하는 로봇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들거든요. 농사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IT 출신인가 접목을 해서 시범도시로 만드는 것을 하겠다라고 경상북도나 전국에서 시범단지가 전자산업단지니까요. 지원을 받아서 이걸 확산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농업 지역이 있는 선산도 육성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또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해야 되고. 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장황히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이순락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바람을 잘 일으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관광과 6차 산업, 농촌, 농산물에 관계된 내용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관광은 옛날에 우리가 역사 박물관 방문 뭐 이렇게 해서 고적지 뭐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것들이 관광 산업이라 그러면 지금은 그 관광이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들 경주 불국사 가자, 와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경주 그 관광 특구 지역에서조차도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미직도 관광 산업에 해야 된다면 지금 현실에 맞는 젊은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관광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그 말씀 먼저 드리고, 6차 산업혁명의 농촌의 이손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이승희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ICT, 즉 사물 인터넷,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이손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의 농약 살포도 헬리콥터를 했지만 요즘은 왜냐면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미국이나 그런 넓은 캐나다라든지 이런 농촌의 큰 평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산이 많고 강이 많기 때문에 굴곡이 많습니다. 계곡도 많고 그러다 보면 밭에 농약 치거라든지 살충제, 조류 퇴치 이런 것들을 헬리콥터로 못합니다. 유럽이나 그런 나라처럼. 그래서 요즘 노는 게 뭡니까? 드론입니다. 드론이 가서 조류 퇴치를 할 수도 있고 농약도 살포도 하고 제가 직접 개발 아니죠. 공동 개발했지만 무인 드론.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드론, 저도 사실 드론을 조종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하지만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놓은 게 뭐냐면 무인 드론입니다. 그 안에 칩 자체에서 지역만, 프로그램만 여기에 마우스를 찍어서 지정 내주게 되면 그 지역 돌아서 조류 퇴치라든지 그런 걸 해서 자기 원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드론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손을 대신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서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꼭 굳이 도시에 나와서 돈 벌릴 것이다 그렇게 찾아뵙다 생각하지 마시고 농촌에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나이가 들면 가야 되겠지만 농촌 가서 공기 좋고 거기 가서 먹거리를 찾아서 하셔도 충분히 많아요.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골로. 그래서 이런 국가 경제 흐름, 이런 방향을 지지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최재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 질의받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걸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른동에 거주하는 김시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종배 교수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 혹시나 기업에 대한 글로벌 환경에 대한 비즈니스 이제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기업은 사실 저도 특별하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응 프로그램이 다 같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인력 자금이나 어떤 풍부하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제 꿈만 굳이 그렇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지금의 오늘 온 포럼에 보면 이 꿈이를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 거의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리 보는 직설적인 시야고 그런 것인데 중소기업이 같은 경우에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특히 지금 같은 이제 환율이 변화되고 그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충격이 필요 없겠지만 그 환경이 변화됐을 때 그 상공회의 속에 어떤 업무를 배우는 거에 대한 대응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혹시 가지고 있거나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자, 구미에는 이제 그 공단이 이제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제 이렇게 전자섬유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구미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금성사 생기고 대우전자가 옛날에 대한전자인데 대우전자 있고 삼성이 그 80년대 중화학 투자 조정에 의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삼성전자 1공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구미가 뭐냐 하면은 대기업이 세트를 만들고 그 밑에 1차, 2차, 3차 하청 부족되고 부품을 납품해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은 그 부품을 만들고 하는 소재는 전부 일본에서 사실상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가 중견기업이나 그 외에 대기업을 제외하고 세트를 만든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구미에 그래도 하나 괜찮은 기업은 우리나라 주사기의 한 50%를 공급하는 회사가 신창메디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이제 임금비를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베트남에 갔습니다. 이제 뭐 이런 임금비. 그래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반론적으로 하면 되는데 구미가 제가 구미를 이제 수출 축에 시계열적으로 이래 보면은 이미 구미는 절대로 과거의 369억 불을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추세선이 이탈해서 꺾여버리면은 다시 이거 쳐 올리는 데는 굉장한 거기에 대한 그 힘을 줄 수 있는 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구미 제가 기억하는 구미의 노래방이 처음 들어간 건 88년입니다. 양기종 한의원 옆에 그거 생겼는 거 두 번째로 생겼는 걸 제가 그 상공에서 직원 일찍에 노래방이 어떤가 그 전에는 그렇게 나면 가라오케 하는 게 있어요. 그래 됐는데 이게 그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잠시만 들어보십시오. 그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그때 못 들어가가 줄을 서가 있다가 전부 집에 갔어요. 지겨우니까 집에 갔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다가 노래방이 쫙 생겼잖아요. 노래방